안녕하세요. 하용인의 키바디 하용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대 운동 두 번째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쿼트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죠? 하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주 거대한 다리,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것보다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스쿼트 하면 부담이 빡 되는 게 느낌이 오시죠? 네, 어떤 분들은 이 스쿼트 하는 날에는 소화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스쿼트를 잘 부담 없이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또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그 스쿼트에 대한 고민 싹 사라지실 겁니다. 왜? 스쿼트는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운 운동이니까요. 자, 그러면 스쿼트는 어떤 뜻일까요? 스쿼트는 어떤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좀 보시면 쭈그리고 앉다, 이런 뜻입니다. 참 쉽죠? 자, 그리고 스쿼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백 스쿼트라는 게 있죠. 그 다음 프론트 스쿼트도 있고요. 그 다음 핵 스쿼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요즘 V 스쿼트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덤벨로 하는 덤벨 스쿼트도 있고, 그 다음 스미스 머신 스쿼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하는 맨몸 스쿼트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그런 스쿼트 형태가 있죠. 자, 오늘은 스쿼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우리 헐리와 함께 스쿼트에 관련된 다리 근육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할게요. 자, 헐리야, 가자. 자, 첫 번째 근육은 가장 대표적인 대퇴사두근, 다리 앞쪽에 있는 근육을 말하죠. 그 근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게 슬개골에 있다고 해서 슬개건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외측 관근이라고 하죠. 슬개골에서 바깥쪽으로 쭉 올라가서 대퇴골 위쪽에 약간 앞쪽 외측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외측 관근이라고 하는 거죠. 내측 관근이 있습니다. 내측 관근, 우리 눈물 이런 식으로 눈물 모양, 이걸 내측 관근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내측 관근이 보통 짧게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우리 몸이. 그게 봉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를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측 관근이 상당히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외측이 있고 내측이 있으니까 중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 관근이라는 것이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이 대퇴 앞쪽에 딱 이렇게 갖다 붙는 것이 중간 관근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관근이라고 하는 것은 좀 테이프라서 좀 이런 식으로 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널찍하게 붙어 있는 관근입니다. 그래서 내측, 외측, 중간, 관근이죠. 굉장히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관근이 있고요. 대퇴사두 중에서 3개가 나왔으니까 하나 나머지가 남아있죠. 그 나머지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자, 옆에서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자, 관근은 이 3가지가 대퇴에 이렇게 갖다 붙어 있는, 널찍하게 붙어 있는 근육인데 반해서 하나 나머지 남아있는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밑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지만 위에서는 여기 골반에 위치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근 운동할 때 막 이렇게 다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 복근이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다리가 아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다리를 올릴 때 이 대퇴직근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제가 또 복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복근 운동할 때 대퇴직근을 최대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복근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자, 여기 붙는 자리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거는 약간 좀 재활 이런 데서 좀 많이 쓰는 부분인데,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그래서 여기는 ASIS라고 하는 가장 위쪽에 있으면서 가장 앞쪽에 있다고 하는 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촉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는 촉지는 뭐 손으로 안으로 쑥 들어가면 뭐 촉지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좀 많이 아프죠. 여기는 AIIS라고 합니다. 앞쪽에 있는데 약간 아래쪽에 있는 이 장골의 극이다 이렇게 해서 AIIS 인페리어 엔테리어 인페리어 일리역 스파인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갖다 붙는 것이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퇴직근과 관근의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면 이 대퇴직근은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흔들림이 많다는 거죠. 그 흔들림을 좀 잡아주고 있는 것들이 관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퇴직근보다는 관근이 훨씬 힘을 강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대퇴사두근입니다. 자, 다음은 다리 뒤쪽을 차지하고 있는 햄스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스트링은 그 기시점이라고 하면 우리 뭐 여기 그 무명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좌골 중에서도 좌골 결절 부분에 붙어서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비골과 경골에 갖다 붙는 것이 햄스트링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좌골 방금 말씀드린 좌골 결절에서 출발을 해서 쭉 내려와서 하나는 비골두, 하나는 경골에 갖다 붙게 되는데요. 보기에는 제가 두 개의 신관을 이렇게 해놨지만 바깥쪽으로 두 가지의 근육이 있고 안쪽으로 두 가지의 근육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대퇴유두라고 하는 바이셉스 페몰리스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놈은 긴 놈이 있고 짧은 놈이 있거든요. 긴 놈은 여기에 갖다 붙고요. 짧은 놈은 대퇴골에 갖다 붙어요. 여기는 제가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갖다 붙는 그걸 이제 그 대퇴유두의 단두라고 합니다. 장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갖다 붙는 요 놈은 붙이기에는 하나만 붙여놨지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반 막양근, 반 건양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건 형태고 하나는 막 형태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근육이 형태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 다리를 우리가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이렇게 발을 바깥쪽으로. 그렇게 하면 바깥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안쪽으로 여기 한번 붙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요 또 안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이제 긴장을 하면서 근육이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레그 컬 같은 동작할 때 레그 컬을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좀 붙어서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근육이 또 이제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여기서 뒤쪽으로 우리가 다리를 뒤쪽으로 익스텐션을 할 때 이렇게 다리가 햄스트링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다리가 뒤쪽으로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근육이 햄스트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우리가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을 할 때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하는 근육입니다. 그만큼 이 근육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엉덩이는 이만큼밖에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 좌골 결절이라고 하는 뭐 이 정도 선에서밖에 근육이 엉덩이가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은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는 동작에서 그 힘을 발휘해서 몸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대퇴골의 약간 뒷면으로 해서 쫙 이렇게 아주 널찍하게 이 대전자라고 하는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널찍하게 거의 대퇴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그대로 쭉 올라가서 청골까지 올라갑니다. 미골 제외하고 청골에 붙어서 청골하고 여기 장골의 약 한 3분의 1 지점 안쪽에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 이렇게 붙고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대전자에 붙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대둔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잡혀 있죠. 자, 그럼 여기 비어 있는 이 부분은 뭔가? 이 부분은 중둔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스쿼트나 이런 뭐 실제적으로 다리를 이렇게 탁 뻗어 올리는 동작에서는 크게 많이 사용은 되지 않지만 이 중둔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골반의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도 문제가 있으면 좀 불안할 수 있겠죠. 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뭐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을 스쿼트를 했을 때 이렇게 커질 수 있는 많이 발달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위주로 좀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대둔근입니다. 자, 다음은 내전근입니다. 자, 앞쪽 근육 보셨고요. 뭐 뒤쪽 근육 보셨고 이제 안쪽 근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전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널찍해요. 생각외로. 그래서 안쪽을 전체를 다 형성하고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전근은 이 다리 안쪽을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전근은 뭐 어덕트 매그너스라고 해서 대내전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다고 해서 장내전근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단내전근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보통 우리가 좀 안쪽을 굉장히 크게 형성하고 있고 또 뭐 스쿼트 운동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그런 근육이기도 한 것이 이 대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대내전근을 가까이 좀 보시면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치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골의 끝 좌골의 끝 좌골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쫙 내려와 있고 이 대퇴 안쪽 뼈를 전체적으로 다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근육은 다리를 들었다가 모으는 들었다가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어덕션 동작 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전근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보내는 동작에서도 이 내전근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레그 컬 이런 동작을 할 때도 내전근 쪽에서 펌핑이 되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게 이 근육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전근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그 내전근이 이렇게 약화가 되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스쿼트가 내전근 특히나 대내전근을 만드는데 상당히 좀 좋은 운동이죠. 그러니까 스쿼트를 많이 하는 것은 곧 노화를 좀 많이 늦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스쿼트 열심히 우리 모두 하시자고요. 네, 이것이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쿼트를 했을 때 움직이는 근육들을 이렇게 좀 보셨는데요. 참 쉽죠.